김주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소개 말씀드리고 구체적 소개 또 강의는 우리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기아대책 대부사 본부장이셨고요. 어, 정권이 또 상황이 좋건 안 좋건 계속 꾸준하게 북한과 협력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또 증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바로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고 또 강의해 주실 때에 우리 먼저 우리 환영으로 크게 우리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요. 제가 공유 지금 바로 할까요? 네네네, 공유해 네네. 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김주한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기아대책에서 대북사업본부장을 하면서 북한과 교류협력, 인도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현재는 뭐 물밑에서 아직도 조용히 몇 가지 사업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 과정 벌써 몇 번 이제 진행한 것 같은데 별 다른 변화된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권도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나아가는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변화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남북 경제 협력의 실제에 대한 얘기고, 이건 좀 전문가 영역이긴 한데, 이 영역에서 어떻게 사업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제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교류협력,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류협력은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류협력을 하려면, 인도 지원이든 교류협력을 하려면,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파트너는 조그련이었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었는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뿐만 아니라 통전부 산하의 모든 남쪽을 상대하는 단체들이 다 그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 대항하는 북쪽의 파트너들은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0년에 그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박양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남북 간의 부침에 의해서 남쪽에서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교류 협력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내린 조치가 벌써 몇 개의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뭐 그 중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평양도 가고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큰 뭐 교류 협력이 있지는 않았고 오가고 하는 뭐 몇 개의 협정 뭐 문서들의 조약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전부고 그 외에 크게 뭐 진행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남북 간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것, 비공식이라 그러기는 좀 그런데 우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과 북의 사업이 아니라 해외 동포, 해외 기구, 국제 기구, 국제 NGO와 북한과의 교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남과 북이 안 됐을 때도 계속돼 왔습니다. 어쨌건 그런 여건 때문에 우리가 파트너를 선정할 때 우리가 남쪽 사람 신분으로 파트너를 선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해외에 있는 어떤 친북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해외 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북쪽의 파트너를 만드는 것을 많이 해왔고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촉점들을 만들어서 그 파트너와 함께 교류 협력, 인도 협력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GO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NGO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물론 현장에는 다양한 스태프들이 해외 국적자이긴 했습니다. 뭐 호주 국적자, 캐나다 국적자, 미국 국적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해외 동포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평양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 파트너들을 만들어 나갔고, 저의 주된 그 사업에서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게 저 파트너 선정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가 어떻게 선정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교류 협력과 인도 협력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파트너가 그냥 장사꾼이면 모든 것들은 다 그 장사 수완이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인 파트너는 북한의 당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당 기관 말고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만날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당 기관에 높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 파트면 뭐 교육성에, 산림 파트면 산림성에, 그다음에 교육 보건과 관련된 건 보건성에 그렇게 그 정부 단위의 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줄 수 있는 당의 일꾼들이 파트너들이 되겠죠. 해외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평양에서 외부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파트너들이 될 겁니다. 그 다양한 파트너의 이름들을 남쪽에 있는 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기금, 무슨 협회, 뭐 보건교류사, 뭐 다양합니다. 뭐 무슨 교육과 관련된 뭐 에듀케이션 펀드 뭐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과 교류하고 인도 협력할 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파트너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이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단 내에서 이것들과의 접촉점을 좀 어떤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사실 북한의 파트너를 직접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파트너가 있는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그, 그 중간 파트너, 브로커가 될 수도 있고,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잘 분별해서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번에 단동 가보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단동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우리 스텝한테 물으니까 95%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선교사님도 있었고,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뭐 신학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의 모임과 공동체인데 그 현지 스텝의 평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왔고,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좀 밝히기 어려운 그 사례들이 있는데 아주 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옆에서 도왔었는데 중간 마진을 엄청나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북쪽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검찰 조사도 많이 들어갔고 북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과 북의 교류 협력과 인도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었죠.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목사님 우리가 8시 반까지 강의죠? 네. 1시간에 한 8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좀 더 하셔도 되고요, 네. 목사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업이 가능한 파트너를 만들고 그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인데, 이 사업 발굴은
거의 북한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많이들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십시오. 근데 그거 외의 것은 저쪽에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남쪽이나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이 어, 그 북한이 제시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로 돌아갈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권과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거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각 단위의 어떤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사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역을 위한 사업들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쌍방이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이템, 물품, 또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쌍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1년, 2년, 어떤 것은 뭐 3년, 그렇게 계속 사업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정말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업을 계속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논의하다 보면 방법을 저쪽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올바로 쓰이는 방법을 저쪽에서 얘기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저쪽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계속 사업 토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돼서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 동력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 것이 뭐 전에는 통일부 기금으로도 진행이 되고 NGO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그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합의서가 작성이 되면 사업 합의서가 작성이 되면 그 합의서를 기초로 반출 행정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물론 그들을 만날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신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접촉 신고, 뭐 사전 접촉 신고, 그다음에 접촉 신고 결과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물품을 발출할 거나 물품이건 재화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반출될 때는 뭐 외국의 기업에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재화가 나가는 거니까 반출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보내냐는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것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또 제외 불품인지 그런 판정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전략물자나 제재 물품이면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제재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들, 제재 물자가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콩기름, 뭐 밀가루, 뭐 이런 식량 계통 이런 것들은 이제 제재 뭐 약품 중에서도 아주 특수 약품을 빼고는 대부분 제재 물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무난하게 이제 반출이 쉽고 통일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자를 반출할 때 그 물자가 실제 어떤 것인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장되는지, 그 물자가 정말 괜찮은 것인지, 그 생산된 국가의 품질 허가서도 받아야 되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것이 진짜 그런 좋은 품질의 것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막 썩은 거, 또 나쁜 거, 아주 진한 거, 지나간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쌍방이 다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도 정부 단위의 사업이고 우리 또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물품이 들어갔을 때는 서로의 신뢰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반출 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그리고 그것이 생산된 지역과 그 국가의 그 확인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마다 그 예를 들면 BL이라는 해관이라든지 그 세관 통과 뭐 증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공식적인 통과 증서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품의 이동 경로와 또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반출 참관이고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에 도착한 증서, 그리고 거기에 해당 단위가 받은 접수증,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어진 분배 정형이라고 하는 것을 서류로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팬데믹 시기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좀 가능한 시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2020년 전에는 아주 자유롭게 모니터링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것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대신 모니터링을 해주고 사진 자료, 비디오 자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를 파트너랑 같이, 요번 사업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들어갔는데 겨울에 들어가서 뭐 얼음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라든지, 야, 요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건 우리 측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거를 앞으로 다음 사업에서는 좀 시정해서 좀 더 효율성이 있도록 하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너무너무 좀 허술하다. 이런 스토리를 놓고 이런 지역에 가고 뭐 이런 요소를 강화해라. 국제기구 수준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평가를 하면서 우리도 역량이 강화되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역량이 강화됩니다. 사업의 역량이. 그래서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교류 협력을 할 때, 제가 만든 단체 같은 경우는 일단 한반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선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인데, 리바이벌은 부흥이라고 우리는 또 교회에서는 말하죠. 그래서 한반도의 부흥, 한반도의 회복, 또 한반도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이제 요 안에 한반도 회복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회복의 어떤 프로세스는 일단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순간에 많은 것이 어려워집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지금은 적대적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두고 있는데 적과 적이 통일을 한다는 건 일단은 어렵고, 그리고 두 국가, 우린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두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통일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방적인 얘기고 한쪽의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교류 협력, 인도 협력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는 그런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교류를 하고자 한다, 인도 협력을 하고 한다, 상대가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두 가지죠. 두 가지 출발점인데, 우리는 핵 전략 국가다. 또 하나는 우리는 두 국가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지 않으면 상호 대화가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만남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협력이 안 됩니다.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조선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국제사회나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겠죠. 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죠. 근데 이 새로운 출발점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새로운 통일의 담론이라든지 평화의 담론을 얘기할 때 아마 계속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걸림돌을 넘어서지 않는 한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두 주제가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비핵화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테마였습니다.
또 통일을 안 한다? 두 국가다? 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숙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쪽이 우리는 핵 전략 국가다. 우리는 두 국가다라고 너무 완고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만나지도 협력하지도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출발점에서 그 전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인도협력과 교류협력 쪽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가 있죠. 어쨌건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그 땅의 회복. 요번에 여행 다니시면서 압록강 너머를 바라보셨을 텐데 작년 여름만 가도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간 다음에 그 작년 겨울까지 그 단둥 앞에나 그 신의주 쪽이 그렇게 막 건물들이 올라간 것이지 그 작년 봄까지만 해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로 올라가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뚝들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되고 막 그랬는데 더 상류로 올라가고 저기 수풍댐을 넘어서 저 림강이라든지 장백 쪽으로 가시다 보면 아마 여전할 겁니다. 그 땅은 강 하나 사이로 엄청나게 저주 다 받은 땅처럼 보입니다. 결국 땅이 사람을 내는 것이고 땅이 또 그 사람들의 정서를 만드는 것인데 땅이 너무나 황폐했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는 목표를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히 해맑고 순수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찌들어 가지고 예민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북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서정에 대한 것, 감성에 대한 것, 그런 인간 회복에 대한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것이고 또 4번은 이게 제일 앞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초선. 적어도 내 배가 고프지 않아. 아,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 나는 실컷 먹었어. 이 정도의 선만 회복돼도 북한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또 어떤 그 생활의 변화, 문화의 변화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표를 한반도 회복 프로젝트의 목표들을 저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공동체도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근데 목표입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안 넘어가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요. 하나 또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땅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아이템들인데 유실수 또 그 나라를 막 그 국토를 좀 정원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경제수를 돈이 되는 나무를 많이 심는 거 이건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겁니다. 요 유실수 또 경제수 심는 거, 국토를 정원화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살림에 관한 정책입니다. 세 가지 정책. 그래서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실수 지원 좋습니다. 근데 좀 숲이 우거질 수 있는 유실수.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유실수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와 지역에 맞는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저기 뭐 개마고원에 감나물은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그런 유실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국토의 정원화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막 고급 그 정원수를 원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막 땅이 황폐되니까 그 강둑이라든지 아니면 산 비탈에 막 유실되어 있는 그 계곡이나 골짜기라든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아카시아를 심는다든지 그 땅을 붙잡아 주고 땅을 비옥해 하는
아카시아가 땅도 붙잡아주고 산성화된 땅도 옥토로 만들고 밀원 식물이어서 또 꿀도 채종할 수 있는 그런 뭐 것도 있고 또 그 꽃도 피기 때문에 그들의 서정도 새롭게 감성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많이. 그래서 하얀 아카시아, 붉은 아카시아 같이 섞어서 그 온 땅에 그게 아주 가격도 쌉니다. 그런 방식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사례를 하나 넘겨 주십시오. 예. 실제로 사례를 하나 보면 그 의주군 산림조성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같이 논의했던 것인데요. 넘겨 주십시오. 네. 저희가 단둥에 교두보를 여기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학교를 하나 사 가지고 교두보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심었던 것들이 개합나무입니다. 해즐넛. 이 해즐넛이 저 밑에 파랗게 돋아난 것이 인제 움인데 그 한 4-5 년생 된 것인데 4-5 년생 된 그 개합나무 밑에는 저런 움이 나오는데 하나가 묘목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십 개의 움이 돋아나면 몇십 개의 묘목이 생산이 되는 것이고 저 나무에서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조그만 묘목들이 들어가서 심겨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에 심었던 자기들의 살림 계획에서 심었던 나무를 다 뽑아 버리고 우리가 지원한 저 나물로 대체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 나무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다음에 어떻게 퍼져났는가 그것을 보고서를 주는데 저 사람들은 그 살아난율을 우리는 남쪽에서는 고사율, 몇 그루가 죽었는가 그런 지표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살음률, 몇 프로가 살았는가 요렇게 인제 결과 보고를 줍니다. 근데 다 90% 이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안북도 리활이라고 하는 리당 사업회로 진행된 그 동네에서는 100%의 살음률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이거 문서 위조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당에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일 수 없는데 왜 100%냐? 죽은 묘목이 있으면 그 묘목을 뽑아 버리고 여기 돋아난 나무에서 꺾꽂이해서 나무를 살려 가지고 죽은 묘목 자리에 심어서 그것을 다시 살렸답니다. 그래서 "100% 살렸다."라고 살음률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그렇게 스스로 관리하느냐? 여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열매를 맺으면 이걸 리에 있는 산림반이 관할을 하는데 산림반이 그것을 다 수확을 해서 해즐넛, 개암으로 팔 수도 있고 해즐넛 오일을 짜서 그것을 해즐넛 오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가꾸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산림반 단위마다 이것을 가꾸고 심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으로 산림반이 이것을 심을 때 그리고 이것을 관리할 때 그 부역으로 뭐 부역비라 그러나? 그것을 옥수수 1 킬로씩 하루에 1 킬로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평안북도 산림계획소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계획소가 군당 산림계획소에 다 배분을 했고 그 군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리마다 이것을 배분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국가가 진행할 때 대가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나온 그 경제 작물로서 막 산에 심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서 그들의 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지키는 그러한 품목이 됐습니다. 너무 이것이 잘 돼 가지고 다음에는 하나 넘겨 주십시오. 요번에 수풍댐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거긴 안 갔습니다. 아 단둥에서 어디까지 위로 올라가셨어요? 단동에서 갔다가 집안 갔다가 아 집 저기 안으로 만약에 곧장 고속도로로 갔으면 여기는 안 지나갔을 텐데 수풍댐 쪽으로 올라가면서 갔으면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게 수풍댐과 단둥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가면 매기 매운탕 아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어간에서 건너편으로 보이면 보이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 있는 저 산을 이렇게 줌으로 당긴 것이 이쪽에 있는 초록색 산인데, 이 초록색 산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산의 모습입니다. 떼기밭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밭으로 일궈놓은 떼기밭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쪽 건너에서 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에다가 호두나무를 심읍시다. 해질럿은 이제 뭐 그 나무가 숲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에서 자라는 호두나무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 북쪽 단둥에도 이 호두나무가 심어집니다. 그래서 그 호두나무가 이게 이제 손으로도 깰 수 있는 호두인데, 그 묘목을 지원을 했는데, 묘목을 지원할 때 산에 그냥 심으면 다 흘러내리니까 그것을 옆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파가지고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다 판 다음에, 원래는 남쪽에서는 그걸 사방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방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다 인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옆을 다 파서 계단식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이 나무가 들어간 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식량을 같이 넣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십시오. 하루에 3kg씩 주십시오. 근데 쌀이나 밀가루는 군부대로 가니까 강냉이로 옥수수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연희는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동원됐고, 이 뭐 어떤 단위가 몇 명을 동원했는지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예. 하여튼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이 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눈 쌓인 것은 제가 팬데믹 끝나자마자 그해 겨울에, 아직 그 중국은 풀리지도 않았을 때, 저 한 호텔에 4-5일 동안 감금되는 그때에 들어가서 그해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그 전에 팬데믹 전과 후가 이 사진이 달라져 있죠. 계단식으로 다 산이 깎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나무가 다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텝이 그 봄에 가서 찍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묘목이 쫙 심겨진 모습들을 확인해 줬는데,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어서 요렇게 보여주는 건데, 요렇게 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 단위의 사업이 되고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해 주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해질럿 과일들이 신의주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산림반 단위와 도 단위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해질럿 오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경제 사업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이 리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민둥산이 나중에,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되면 엄청난 그 호두나무 숲으로, 또 여기 해질럿도 같이 심었는데 해질럿 숲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수도 되고 숲도 이루어지고, 이 산은 다시 떼기밭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그런 숲이 될 것입니다. 땅도 회복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도 회복되고, 그 국가 단위도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인간 회복은 뭐 이거 타가서 급식 지원하는 것들 너무 많은 얘기들이어서 길어질 것 같아서 넘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한때는 저희가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원을 얘기합니다. 육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점심 급식인데 3만 명까지 그렇게 급식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이 사업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자유롭게 우리 스텝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넘겨주시고, 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목표가 있고요. 1995년인가 그때는 한기총에서 연합으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또 서로 그 업무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사 안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희석됐죠. 그래서 각 교단별로 이제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북쪽에서 요청들이 옵니다. 학교를 지어 달라는 요청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 대한 제안서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어디에 있는 무슨 학교, 어디에 있는 무슨 학교, 그런 제안서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안서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예입니다. 이건 아주 많은 또 토론과 협의와 어, 서로 쌍방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진행됐던 그런 사례인데, 여기 사진에 보면 2019년 10월 11일로 돼 있죠. 그게 준공일입니다. 그 해 초반에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물론 제안서는 그 전전년도에 나온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실행까지는 상당히 많은 협의와 단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지어진 것이 요 두 번째, 저만 넘겼네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있는 사진은 그것을 추진했던 그 당국이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준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를 다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벅찬 사항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첫 번째, 사업의 전후 그리고 전 사업의 과정을 당신들이 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비디오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스텝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가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물품은 해외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건 평양에 가서 직접 사서 주겠습니다. 그 앞에 사진엔 없는데, 앞에 사진에 보면 막 평양에서 물건 사진 물건을 사서 사진은 사진들도 있는데, 아니 그 우리가 철저하게 그 빠삐아오 그 뭐 영수증을 요청하니까, 아니 국가가 하는 사업에 여기 한데 무슨 이렇게 영수증을 열심히 달라 그럽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뭐 다양한 일화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되어서 그들이 수긍을 해서,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동판을 새겨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증자가 있는데 기증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체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개가 만들어질 건데, 하나는 기증자에게 드릴 것이고 하나는 그 학교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지금 그 아이들 옆에 있는 거가, 아이들이 서 있는 가운데 있는 동판이 그 옆에 있는 동판입니다. 그리고 이 동판은 하나는 기증자의 사무실에 있는 동판과 학교 그림이고, 이 옆에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동판이 요 옆에 있는 동판인데, 기증자가 모세스 아닙니다. 안 장로님이라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이 학교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NKFHI는 저희 단체 이름입니다. 그것도 풀면은 상당히 복음적인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런 동판을 해서 했는데, 이게 왜 공동체의 회복인가? 이게 왜 인간의 회복인가? 지금 교회 못 짓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제 통일될지 모릅니다. 통일이 돼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체제가 된 다음에 그때 교회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세스 안이 뭐 우리 무슨 교회 커뮤니티 이름을 넣어 가지고 동판을 갖다 딱 붙이고, 그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마을, 여기 리다니에 있는 초중고 12학년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 옆에 그 액자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구글 지도에서 저 대룡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구글 지도를 막 찾다 보면 유일하게 빨갛게 드러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 보면 조학교입니다. 다 회색인데 하나 유일하게 빨갛게, 황해북도 지역에 빨갛게 드러나는 학교가 학교 지붕입니다. 그걸 확대해 보면 조학교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으로도 인공위성으로도
나중에 한번 그 지도 제가 그 구글 지도 확대한 모습도 있긴 한데 인공위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이죠. 직접 안 가봐도. 그래서 저희 스텝이 가서 다 그 세레모니 하는 것을 다 비디오 담아서 보내줬습니다. 교회가 100년이 지난지 50년이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모르는 그때의 교회를 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요런 학교를 하나씩 지어간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마을에 그러면 우리와 그들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우리가 연결되어 오시는 거고 우리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가 필요한 것들을 또 우회로를 통해서 뭐 나무 뭐 그 학교에 우리가 과수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학교에 온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애들 밥을 먹는데 다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주는 급식이 없습니다.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단위들 그런 교육 펀드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 그러니까 학교가 자체적으로 애들한테 뭐 온실 하나 만들어주면 애들한테 해주는 남새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용이 정말 얼마 안 들어갑니다. 발전기 하나를 요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발전기 하나 들여보냈는데 그게 5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강둑을 막아서 수력 발전기를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온 마을이 전기를 씁니다. 500만 원이 온 마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낮에는 학교에, 밤에는 마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이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지속해 나간다면 그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는 아주 조그만 부분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정치가 바뀌어 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거기를 방문할 수 있을 때면 '우리 그 기증자다.'라는 명분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더 빨리 더 빠르게 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미리 놓는 것이 아닐까.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은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현재 해외 동포 중에서는 요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들의 새로운 요청은 저기 그 함경북도라든지 자강도라든지 그 산골 학교에 분교들이 있습니다. 분교랑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 요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초선 회복. 이거 결국 먹는 문제인데 백색혁명은 뭐 온실에 대한 얘기고 종자혁명은 종자에 대한 얘기고 육묘장이 군단위만 있어도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농업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농업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배고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때 그들의 사상과 또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서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 회복은 북한의 회복, 더불어 한반도의 회복을 아래서부터 또 그 대중인민 전체로부터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도 협력이 지속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단순하게 어떤 뭐 밀가루 지원, 콩기루 지원, 뭐 쌀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단위들이 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틀들을 만들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온실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통일부 지원으로. 근데 그것을 그중에 그 리 단위의 남세반이 그것을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박이랑 오이랑 뭐 참외랑 그것을 평양에 그 일반 노지보다 3달 앞서서 평양에 출하를 합니다. 항해북도에서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그 3달 먼저 출하를 하니까 이게 장마당에서 엄청나게 크게 팔렸어요. 물론 국가가 가져가는 것도 있었지만 남세반이 처리해야 될 것들은 평양에 가서 그렇게 팔았는데 엄청난 수익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수익 사업으로
그 평양중앙통신에도 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쪽의 통일부가 진행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안 나왔죠, 물론. 한 마을이 바뀝니다. 온실 5개가. 한 마을에 남세반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 장목반 같은 그 남세반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의 전략을 가지고 교류 협력, 인도 협력들을 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도 협력과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의 회복, 또 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흥, 리바이벌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까지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어, 삼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참 말씀드리기 어려워가지고 안 썼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이쪽 저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 있는 에서도 요청이 오고, 뭐 교단 차원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접촉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확실한 파트너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태됐고 심지어는 죽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막 검찰 조사 받아서 날아간 단체도 많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막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파트너들이, 북측의 파트너들이 몸을 사립니다. 거기도 막 조사가 들어가지고 중간에 먹은 사람들이 막 다치고, 지금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남쪽이랑 마주 앉지도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몇 년 계속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회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협상이 되고 있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데, 애매한 것이 아니라 좀 불가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 또 남쪽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확 열어놨지만 북쪽에서 확 닫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회로는 열려 있다. 뭐이 정도로 어,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늘 현장에서 우리 애써주 시는 우리 목사님 강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더 애써주 시다 부탁도 드리면 또 감사하다는 박수로 우리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나요?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말하지 못할 것들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짝 덮으시면서 말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선 저번에 강의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권 바뀌고 기타 등등, 사업하시는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똑같나요? 아니면 뭐 좀 더 호전이 된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그런 점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크가 더 많이 강화됐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고요. 그 많은 일들이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에 나와 있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 커졌고, 또 이쪽에서 남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해외 동포들, 특히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관리 감독, 추방 이런 것들이 강화됐습니다. 반간첩법, 또 종교법이 통과된 후에, 또 기타 한국에서의 반중 협중 정서와 맞물린 어떤 그런 이슈들에 대한 중국의 또 물밑에서의 대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응들이, 그런 면들이 상당한 큰 리스크로 자라나 있고, 또 북한은 두 국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들은 남쪽이랑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총화,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다음 정부가 들어선 것이고, 현 정부도 역시 미국의 추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한이 그 경험의 축적이 확고해졌다. 그게 이제 변화된 새로운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스크, 북한의 확고한 그, 그 경험의 축적, 남쪽을 향한 경험의 축적들이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우리가 두 국가이지만, 아무리 두 국가지만 우리 민족이 두 민족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뭐 북한은 원래 순간 바꿀 수도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결심하면 바꿉니다. 1번, 두 국가여도 두 민족은 아닙니다. 2번, 우리는 결심하면 바꿉니다. 3번, 아무리 강한 벽이 둘러쳐 있어도 물 밑으로 물이 흐르듯 그런 우회로는 있습니다. 제가 들은 세 가지 얘기들이, 직접 들은 얘기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대규모로 공식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통일부가 거대한 기금을 들여서 무엇을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쪽 남쪽에서의 어떤, 이건 대외적인 리스크들이고, 남쪽에서는 교류협력과 인도협력을 했었던 많은 단체들이 다 사멸하거나 약화되거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그것을 뭐 엄청나게 했던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해외 동포들이 지금 또 우리의 철이 돌아왔구나 와가지고 한국 정부에 와서 막 장관을 만나고 뭐 높은 사람들을 막 만나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해외 동포들, 그간에 그 브로커로 지내신 분들은 또 오히려 막 와가지고 아마 통일부의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 정도의 상황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옛날에는 뭐 NCCK라든지 뭐 이런 연합된 조직들이 했는데, NCCK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 조직으로서 그 WCC랑 조그련이 WCC에는 메일을 보내요. 계속 안 보내다가 아마 올해부터 WCC가 그것을 하나 답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남쪽이랑은 우리는 연결하지 않겠다. 그 WCC에 보낸 서한 그 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단들은 일단은 한국 교단이 다 연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통협도 만들어 봤지만 다 연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와 의식이 같은 그 소그룹들, 소영역들, 예를 들면 우리 뭐 기성교단이라든지 이게 웨슬리 연합교단이라든지 요 정도에만 모여도 상당히 큰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남쪽의 정치적인 힘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동력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전략적인 선교 영역에서도 전략적인 선교, 그다음에 인도 협력이나 교류 협력에서도 이런 연대를 통한 전략적인 교류 협력. 근데 이것도 웨슬리 교단 연합이 가지고 있는 각 교단과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루트들이 다 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점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그 우회로를 통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해보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하고 전문가의 영역이고, 또 국가 단위랑도 다 얘기가 되어서 진행돼야 되는 건들이라 그냥 어느 개인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닙니다. 우리 질문 좀 더 추가 받기 전에요.
그러면 그래, 교단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네.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아이템이 목사님 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게 보니까 리단이 남세반 옷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포 옷이 단지처럼 대규모도 있기도 하고 그것도 온실 것이 온실이 실제 북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적당할 것 음. 같으세요? 지금 제가 접수한 요청들 중에는 그 학교 짓는 사업들이 계속 요청이 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걸리고 있는 신종플루라든지 그다음에 그 또 지금 그 팬데믹 때 그 코비드 19 그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약품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항생제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 항생제 원료들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어느 한 군 단위 정도가 먹을 수 있는 항생제 원료 정도 이건 이제 아주 쪼개 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가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야 군을 하나씩 맡아볼까? 지방의별로 성결교는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의별로 어느 지역을 맡아볼까? 그 지역을 맡아서 거기에 필요한 항생제는 이 정도의 근데 뭐 사실 지금 큰 단위가 하고자 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이제 붙 북 이 파트너가 있는 거니까 그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아이템으로 전략으로 만들어 볼 수는 있죠. 음, 예. 지금은 현재 답지된 거는 그런 분교 짓는 것들, 산골 학교를 짓는 것들인데 비용이 진짜 쌉니다. 왜냐면 학교는 그 리다니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다 나서서 지어야 되는 거고 자갈, 모래는 거기서 현지 조달하는 겁니다. 시멘트 현지 조달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문틀, 뭐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물품에 대한 것들 그런 비용이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아까 그 학교는 한 2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한 5억 정도 사업인데 그 2층 큰 2층 그 건물 모든 걸 완공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3억은 몸으로 다 떼온 거고 2억 중에서 뭐 설계비나 뭐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여한 금액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외부 투입이 2억인데 거기에서도 본인 단체가 1억, 우리가 1억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인제 그 산골 학교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정도면 외부에서 하나씩 지어 주고 그 조건으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한 것이고 항생제도 전국 단위로 요청을 하는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군 단위로 쪼개서 그런 사업 전략을 한번 짜 볼 수가 있죠. 음. 네. 그래서 고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고 협의가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면 질문하시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직업이 있으신데 그런 직업 관련해서 북한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등등 뭐 그런 또 아이디어라든지 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고요. 질문이 별로 안 나오죠. 이게 이게 예, 제가 일을 하는 것들을 바깥에서 아무 데서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영역이 예, 예. 우리가 남쪽에서는 일단 북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북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것도 평양에 있는 중심에 있는 당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어렵고 일단 막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중국 네, 리스크, 북한 리스크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우리 정부에서 일단 이런 민간 교류라든지 지원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네. 정권은 바뀌고 했는데 그런 정권 차원의 리스크는 어떻게 더 커졌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그대로인가요? 정권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열어놨습니다. 윤 정권에서는 접촉 신고도 안 받았고 접촉 신고가 안 받았기 때문에 반출 승인은 아예 없었고 그다음에 합의서를 쓰는 것도 남과 북이 직접 만나서 써야 되는 조건이 있었고 또
자기네 국민들도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주권이 법적으로 맞는 조건인데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이고 북한 사람도 당시에는 북한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하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하라는 얘기고 어떻게든 하라는 것이고 정부가 못 들으니까 민간이 특히 종교가 좀 그것을 뚫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대화의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다오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촉 신고도 즉각 처리되고 예. 반출권은 아직 없지만 합의서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북측이 공식적으로 그런 합의서를 내지 않습니다. 아직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음. 목사 실제 사례랑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모두 예. 평안하십시오.